안녕하세요. 주차장입니다. 아, 마이크를 좀 바꿔서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릴 것 같네요. 네, 이번 포스팅은 19번째 포스팅이고, 엘라스틱을 사용하면서 데이터 연계용 모듈로서 로그스태시를 그동안 사용을 했는데, 지난 사업에서 로그스태시를 써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생겨서 이번에 들어간 사업에서는 스프링 배치를 기반으로 해서 엘라스틱 서치에 데이터를 밀어넣는 환경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포스팅을 한번 써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스프링 배치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더 그, 운영 환경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네이버 포스팅의 내용들은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여기에 그 로그스태시를 사용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들 기재를 해놨고요. 그리고 스프링 배치를 썼을 때 장점들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좀 꼽자면 로그스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뭐 스타트하거나 스탑하거나 하는 그런 모니터링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이게 간단한 데이터 연계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그 업무 로직이 들어가는 환경에서는 이게 어떤 뭐 엘라스틱에 데이터를 넣을 때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뭐 참조할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같이 끌어다가 조인을 해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데이터 연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좀 더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스프링 배치를 이용한 배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성을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는 제가 들어갈 사업에서는 로그스태시를 빼고 스프링 배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연계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기재를 해놓은 거고요. 엘라스틱 서치하고 키바나 설치하는 부분들 그리고 DB 설치 이런 부분들은 영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이미 다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스프링 배치 라이트 쪽 소스만 그리고 DB에 그 스프링 배치를 위한 테이블 생성 스크립트 그리고 샘플 데이터 넣는 스크립트까지는 제가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네이버 포스팅에는 이미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보면 이게 제가 기존에 테스트하던 버전들이 지금 라이센스가 다 끝나버려 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7.6을 지금 설치해 놨고요. 7.6 설치했는데 뭔가 좀 육안으로는 바뀐 게 별로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인덱스는 지금 다 비어져 있는 상태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 데이터베이스는 역시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제가 사용할 테스트 테이블인데 로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제가 예,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그대로 만든 거고요. 지금 2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일단 2번까지만 넣고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 한 건 한 건 추가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전장부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스프링 배치에 대한 소스이고요. 요거는 글쎄요, 이 스프링 배치까지 설명이 들어가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게 예상이 돼서 스프링 배치는 뭐 따로 요청을 주시면 스프링 배치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보죠. 일단 스프링 배치는 그 잡 XML 잡 설정 파일을 가지고 그 배치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잡 아이디별로 이제 구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와 라이터라는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는 형태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기 리스너라는 부분에서 접속 정보를 관리를 해줍니다. 접속 정보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끝내고 그 나서 이제 뭔가 그 처리 시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요거는 데이터를 읽어올 때 처리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리더 쪽 설정을 보시면 리더에서는 지금 보면 쿼리 아이디 select tv test 01 그리고 뭐 페이징 사이즈라든지 요게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 개는 좀 많고 보통은 1000개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그 스태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라스트 체인지 라스트 밸류 그 최종으로 가지고 온 데이터에 대한 날짜 혹은 숫자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읽어온 데이터를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거는 일단 읽어와서 이름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그렇죠. 이 클래스에서 이제 실제 적재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될 소스가 이 클래스가 됩니다. 여기에서 원래는 DB에 그 배치 모듈을 이용을 해서 SQL을 던져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는 DB가 아니라 엘라스틱 서치에 데이터를 부을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HTTP 방식의 그 REST 요청하는 부분들이 코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청크 카운트 리스트 그 리스너 이쪽은 제가 그냥 로깅을 위해서 놓는 부분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그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를 적재할 때마다 어떤 DB에다가 이제 그때그때 처리 단계를 그 로그라면 로그겠죠. 처리 현황을 저장하는 기능들을 담당을 합니다. 네,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좀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아까 여기 리더 쪽에서 데이터를 이 SQL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고 했고요. 저 SQL도 잠시 보시면 SQL도 잠시 보시면 뭐 별건 없고 셀렉트 해서 컬럼 올 컬럼이고요. 여기에 이제 개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0일 범위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
11일 단위로. 예를 들어서 첫 구성됐을 때 오늘자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면 얘는 오늘로부터 10일 이후까지의 날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계속 요청을 할 거고, 데이터가 있다면 가지고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보시면 여기 이제 예전 그 일반적인 배치 쪽 그 코드하고 좀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다음에 들어갈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만든 거라서 그 일반적인 DB를 사용하는 부분들도 남겨놨거든요. 원래는 보통 이렇게 SQL 세션 템플릿에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그 배치로 실행할 SQL들을 담는 로직들이 담는 함수들이 메소드들이 만들어져 있고, 요거를 호출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상단에서 요청이 되면서 쿼리를 수집한 뒤에 한 번에 배치를 보내는 그런 로직을 띱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엘라스틱 서치를 호출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벌크 리퀘스트라는 이 객체를 이용을 해서 엘라스틱에다가 벌크로 데이터를 던질 겁니다. 던질 거고, 여기 위에서 일단 그 조회온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하겠죠. 아까 테이블에 데이터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두 건이 있었고, 그 두 건을 리스트에 담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로컬 호스트로 해서 여기 객체를 만들 거고, 엘라스틱 객체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벌크 처리를 위한 벌크 객체를 만들어서 반복문을 돌릴 거고요. 인덱스명은 테스트 인덱스 000 1로 할 거고, 그리고 키는 여기 이제 getCOL01 저 컬럼으로 잡아서 도큐먼트의 아이디를 생성을 해줄 겁니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 좀 특이한 게 여기 인덱스 리퀘스트라는 게 있고 업데이트 리퀘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벌크성 처리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만약에 중복이 됐을 때에 대한 그 처리 로직을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리퀘스트하고 이게 이제 인서트가 되는 거고요. 도큐멘트 생성이 되는 거고, 이게 업데이트 리퀘스트 얘는 이제 그 머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은 도큐멘트가 있으면 다른 항목들을 업설트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인서트 객체를 여기 업데이트 리퀘스트에 업설트라는 메소드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벌크 리퀘스트 애드 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 리퀘스트를 사유해 주면, 만약에 동일한 게 있을 경우에는 업설트를 하게끔 구성을 한 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만약에 중복된 게 있더라도, 중복된 게 발생이 되면 이제 업설트를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객체가 전부 다 생성이 되면 이제 두 건이 되겠죠. 그 건을 여기 벌크 리퀘스트 그리고 클라이언트 접속 정보가 담겨 있는 클라이언트 벌크라는 메소드에다가 벌크 리퀘스트를 던져줍니다. 네,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끝나고 여기 벌크 리스폰스 쪽에서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 로그를 찍고, 아니면은 석세스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더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배치 쪽 상태를 좀 먼저 보면
데이터는 일단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TV DXEC 여기에 이미 테스트 했던 게 나와 있죠. 요거 때문에 제가 여기 들어온 거고, 이게 마이크를 새로 사는 건 좋았는데 마이크가 너무 커서 키보드를 가립니다. 자, 보시죠. 오케이. 자, 데이터가 두 건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놓으면 안 보이겠구나. 일단 배치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배치해서 실행을 해보는데 일단 날짜가 아마 이게 없으면 전체를 가지고 올 겁니다. 자, 배치를 일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잘못 눌렀다. 배치가 실행이 되고 있고요. 보면 지금 두 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두 건을 가지고 왔고, 자, 보면 지금 두 건을 처리를 했고요. 여기 두 건을 가지고 와서 쭉쭉쭉쭉 보면 여기에 요 HTTP 여기 있다. 호출을 했고, 잠시만요. 일단 이 프로세스 좀 죽여야겠네요. 제가 이게 지금 10초에 한 번씩 실행하는 거라서 일단 죽여놓은 상태에서 로그를 좀 보겠습니다. 로그를 보시면 일단 여기에 이제 접속을 시도를 하고 있고, 어디 데이터 날리는 데가 있을 텐데, 네, 커넥티드 접속은 완료가 됐고요. 제이슨 타입으로 데이터 던질 거라고 선언하고 있고, 문서의 길이는 710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여기 있네요. 데이터 업데이트 인덱스 테스트 인덱스 001 테스트 인덱스 000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디가 1번 2번 요걸 지금 던지고 있고, 던진 후에 이게 에러라고 나오네요. 에러 내용은 뭘까요? 아니구나. 에러가 false다. 에러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처리가 된 것 같죠. 이 상태에서 엘라스틱 서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라스틱 서치에 들어가 보면 인덱스를 재검색을 해보면 여기 이제 테스트 인덱스가 지금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도큐먼트가 두 건으로 되어 있고 6.5KB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매핑 이제 그 컬럼별 속성 보시면 여기에 타임 스탬프 이것도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타임 스탬프를 제가 찍어 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get 타임 스탬프 해가지고 엘라스틱에서 사용하는 그 날짜 타입을 세팅을 해서 들어가 있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날짜형 데이터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숫자형도 있네요. 숫자형은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넣어놨습니다. 0으로 세팅을 해서 계속 플러스 1씩 시켰으니까 아마 0하고 1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키바나의 인덱스에서 create index 패턴을 해가지고 이 새로 만들어진 인덱스를 물려주고요. 타임스탬프. 자, 만들어졌으면 이제 디스커버에서 보이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 한 셋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해볼 거는 데이터 처리 결과입니다. 이게 그 로그 스태시가 아쉬운 게 딱 이 부분이었는데 데이터가 처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어디 로깅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없어서 물론 로그를 세팅을 해놓으면 텍스트 형태로 떨궈주긴 하는데 그거를 글쎄요 그 로그를 다시 엘라스틱에 읽어가지고 뭐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글쎄 전 조만간 아닌 것 같아서 네 일단은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이건 배치 관리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배치에 대한 잡 아이디하고 읽어온 데이터의 날짜입니다. 읽어온 데이터의 날짜 그리고 이것은 실행한 날짜가 되고요. 지금 여기 이 데이터를 보면 마지막 일자가 1월 12일로 돼 아니지 1월 10일이 아니지 20년 0102 좀 이상하네. 여기에는 왜 저렇게 찍혀있지? 맞네. 맞네. 제가 잘못 봤네요. 데이터를 보면 1월 1일하고 1월 2일자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실행 결과를 보시면 마지막 날짜인 1월 2일자가 되어 있고 배치가 마지막으로 실행됐던 날짜를 오늘 날짜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10시 7분이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찍고 있고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때그때 그 실행했던 기록을 지금 업데이트로 되어 있는데 계속 누적을 시키게끔 만들면 조금 더 명확한 분석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검증도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로그 스태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좀 어떤 이런 세밀한 부분들이 좀 조정하기가 힘들어서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니다. 로그 스태시에서 다 되는 건데 왜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에게 좀 공유를 해주시면 그것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바퀴 다 돈 거고요. 이제 데이터를 추가 적재를 해봐야죠. 여기 보면은 이제 얘는 1월 3일자 데이터고 일단 배치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해보죠. 배치를 구동을 시켜놓고 이 배치는 10초에 한 번씩 돕니다. 지금 계속 빵건을 유지하고 있죠. 한 바퀴만 더 돌고 그쵸 빵건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쿼리를 하나 받아 가지고 3일자를 넣고 실행을 빵 해주면 들어갔고 데이터를 보면 이게 이제 1로 바뀌겠죠. 오토 커밋이거든요. 네, 1로 바뀌었고 이제 아마 여기에서 엘라스틱 서치를 호출해 줄 겁니다.
근데 오픈 소스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여기 쭉쭉쭉 실행해서 또 아까처럼 여기 실행하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오픈 소스라는 좀 느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여기 디스커버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데이터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몇 개만 더 해보죠. 배치는 계속 실행이 되고 있고 이번엔 7번까지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짠, 4개가 들어왔고 이게 바뀌겠죠. 자, 쭉쭉 가지고 옵니다. 이미 벌써 다 실행을 해버렸네요. 4건, 그죠? 4건을 가지고 와서 여기 4건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잘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커버에서 또 보면 총 7건, 7번까지 넣었으니까요. 이렇게 처리를 된 거 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 업설트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11자로 바꿔서 11자 17 이거 좀 넘어가겠다. 이렇게 날짜를 바꿔가지고 몇 번까지죠? 10번까지 있지. 그러면 지금 날짜가 제가 10일까지 가져오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지금 10일이면 22일까지 안전빵으로 21일까지만 세팅을 해놓으면 다 가지고 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얘를 13 13으로 다 세팅을 해놓고 20일 여기도 13 20 네, 여기도 20 이렇게 해서 제가 10건을 처리를 하면 예상하는 방법은 예상하는 결과는 일단요 여기다 이렇게 10건 세팅을 해놓고 아직 실행을 한 거 아닙니다. 디스커버에서 먼저 보면 지금 7건이 지금 적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10건을 더 넣으면 만약에 그냥 중복 처리 없이 그냥 넣었다 그러면 17건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오류가 났거나 아마 중복 오류가 떨어지면서 등록이 안 됐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업설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똑같은 건을 똑같은 이 7건을 포함한 3건까지 해가지고 10건을 처리를 하면 데이터가 전부 다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를 확인해 보려면 이 타임 스탬프가 아마 현재 일자로 다 바뀌겠죠. 요 타임 스탬프 보기 편하게 요게 지금 전부 다 어디였어? 16일 요 시간이 전부 다 같은 시간으로 바뀌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여기서 하지. 요거를 10건을 전부 다 잡아서 10건을 잡아서 실행을 딱 해주고 그렇지. 이게 두플리케이트가 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두플리케이트가 난다. 맞아. 뭘
데이터를 지워주고 얘를 다시 실행을 해주면 일단 10건이 들어왔을 거고요. 이미 배치에선 처리가 되어버렸겠죠. 10건이 들어간 상태고 배치를 보면 여기에 그렇죠, 여기 10건이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스커버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한 날짜로 전부 다 업데이트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죠? 새로운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되었고 건수 역시 딱 10건으로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엘라스틱 서치에 대한 데이터 연계도 스프링 배치로 처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태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로그 스태시는 프로세스 관리 자체가 다 개별로 막 중구난방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스프링 배치를 사용하려고 생각을 조금 돌렸고요. 네. 뭐 물론 간편한 데이터 연계 같은 경우에는 로그 스태시가 빠르고 환경 준비하기가 편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저희 작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ETL 자체가 한 3, 40개 정도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는 로그 스태시를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스프링 배치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게 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여기는 다 지금 제가 말로 떠든 내용들이고요. 맞습니다. 일단 네, 보시면 이번 사업에서는 이제 이걸 쓸 건데 사용을 해보고 결과는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칠까 하고 있고요. 제가 요새 그 GIS 시각화 관련해서 좀 보고 있는데, 다음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GIS라는 걸 쓸 때 유용한 정보들을 좀 공유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즐거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